본 영상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강남구청, 그리고 나래 꿈터가 함께합니다. 좀 괜찮으세요? 아니 안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상영학과 1학년 재학 중인 박보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1일 직업 체험을 나섰는데요. 오늘 체험해볼 직업은 파충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봉은사역 옆에 있는 이 쿠펫에 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체험을 할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충류 전문가님을 모시고 파충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직업을 체험할 예정입니다. 먼저 파충류 전문가님께서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페 거북이엔 쿠펫을 운영하고 있는 심철용이라고 합니다. 카페 거북이엔 쿠펫은 카페와 파충류 샵이 같이 있는 곳으로서 이곳에는 80여 종의 파충류 마리수로는 한 800마리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샵인데요. 커피를 마시면서 파충류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파충류와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체험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동행이라는 한자어를 알고 계신가요? 동행. 한자어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단일행. 한 가지 방향으로 같이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어예요. 그럼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름답게 한기로. 그렇죠. 아름답게 함께 가다죠. 근데 자, 오늘 주제는 파충류와의 아름다운 동행. 대충 어떤 감인지 아시겠죠? 어떤 뜻일까요? 네, 파충류랑 서로 잘 공존하면서 생활하자는 그런 그렇죠.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체험학습의 주제는 인간과 파충류와의 공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하고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쿠펫에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체험을 할 건데, 체험을 하고 동물 관련된, 특히 파충류 관련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파충류를 체험해보고 거기서 느낀 점들을 이따가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충류 체험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거는 파충류 먹이들이에요. 보통 이런 곤충들을 먹는데 여기는 미럼이라고 해서 거절이라는 딱정벌레 애벌레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슈퍼미럼, 귀뚜라미예요. 이런 곤충을 먹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채소를 먹는 아이들이나 사료를 먹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면 주는 기준은 뭐예요? 이제 아이들 먹이에 따라서 다 달라요. 먹이를 줄 때는 얘네들이 칼슘을 따로 섭취를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칼슘을 뿌려줄 거예요. 칼슘을 뿌려주는 걸 더스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칼슘을 섭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원래 밖에서 살던 애들이잖아요. 네. 밖에서는 또 칼슘을 뭘로 먹어요? 밖에서 칼슘은 이제 돌을 핥는다든가 식으로 이제 칼슘을 섭취해요. 이렇게 칼슘을 뿌려줘서 섞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될 아이는 레오파드 게코라는 아이예요. 레오파드 게코는 말 그대로 이제 표원무늬 동화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표원무늬처럼 생긴 아이. 만져봐도 되나요? 네, 만지셔도 되고요. 되게 귀엽게 생겼네. 또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들 키우는 파충류 중에 하나예요. 아니, 고리 같은 경우는 얘들의 영양분이 남으면은 고리로 이렇게 저장을 해요. 막타의 혹이랑 비슷하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를 만질 때는 등에서 갑자기 확 잡으면은 천적이 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겁을 먹어서 잡을 때는 앞에서부터 천천히 가져와 주시면 되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 아이한테 먹이를 한번 먹여볼 거예요. 제가 잡나요? 아이 앞에서 살짝 흔들어주면은 아이가 반응을 하고 먹을 거예요. 오, 제. 유르메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집티안, 이 아이는 유르메스틱스 중에서도 유르메스틱스 이집티안이라는 아이인데 유르메스틱스 중에서도 가장 큰 아이로 불리는 아이예요. 그리고 꼬리를 휘둘러서 적을 웬만하면 퇴치를 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꼬리가 매우 단단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아까 설명드린 몇 안 되는 채소만 먹는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얘도 귀엽게 생겼는데? 네. 어디 가려고 하나요? 맞는 이파리 있는 채소를 먹어요. 제가 물어보시겠어요? 이게 채소만 먹는 아이예요. 채소나 아니면 뭐 사료는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곤충류는 먹지 못해요.
저희 매장의 마스코트인 아이 중 하나인데 아르헨티나 블랙 앤 화이트 태그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는 곳은 아르헨티나의 이제 사바나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수명을 15년에서 길게 살면 20년 정도까지도 사는 아이예요.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커지면서 이제 120cm 정도까지 커져요. 암컷은 90에서 105cm 정도까지 커지고요. 저를 핥고 있는데 어떻게? 굉장히 순한 아이니까 핥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먹이 같은 경우에는 잡식성으로 야채 같은 것도 먹기도 하고 고기도 먹어요. 곤충도 많이 좋아하고요. 네, 생긴 거랑 다르게 굉장히 순한 아이예요. 다음 아이는 이제 크레스트 게코라고 해서 사료를 먹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는 이제 크레스트 게코라고 해서 굳이 별명이 이제 속눈썹 덩어리뱀이라 불리는 아이예요. 그래서 눈 쪽에 보면은 속눈썹처럼 생긴 돌기가 있어요. 이제 위험용처럼 생긴 돌기고 사람한테 전혀 따갑거나 그러진 않아요. 천 같은데요, 천? 네, 엄청 부드러운 아이예요. 동화뱀 부치류여서 이제 벽이나 그런 데 붙어 있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머리가 유독 큰데 수컷 같은 경우에는 수컷끼리 머리 크기로 경쟁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아이들은 보시면은 꼬리가 있고 없잖아요. 네네. 꼬리가 퇴화하고 있는 종이라 해서 이제 꼬리가 한번 잘리면 다시 자라나진 않아요. 그래서 꼬리가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크게 낙심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다음 아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아이는 볼파이톤이라는 아이예요. 볼파이톤은 이제 위협을 느끼거나 하면은 몸을 공처럼 방어 자세를 취해요. 지금 위협을 느낀 건가요? 네, 위협을 느끼거나 하면은 몸을 공처럼 말아요. 그것 때문에 볼파이톤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고요. 수명은 20년에서 30년 정도까지 사는 아이들이에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1m에서 1.8m까지 커지고요. 얘 그럼 새끼인가요 지금? 네, 아직 엄청 어린 아이예요. 수컷이 암컷보다 좀 더 많이 작아서 암컷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몸무게가 3kg, 4kg도 넘어가요. 먹이는 마우스나 그런 설치류를 먹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먹이면 돼서 보통 키우기에 엄청 쉬운 종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는 베이비고요. 네. 체험을 할 때는 좀 더 많이 큰 아이를 만들 거예요. 뒤에 봐주시겠어요? 이 아이가 많이 큰 아이거든요. 화난 것 같은데 여기 말고 있는 거. 화났는데 건드리면 좀 더 화내지 않을까요? 이 아이는 한번 제가 목에다 둘러드릴게요. 너무 밴들하면은 목에다 두르는 걸 가장 많이들 하셔서 가장 많이 한다고요, 그걸? 이 아이는 여태까지 체험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제가 다 막아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기 나와야지. 다시 왔네? 이게 아이가 하는 걸 좋아하니까 좀 괜찮으세요? 아니 안 괜찮아요. 아이를 조금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만났던 아이랑 같은 아이인데 이제 모프라고 해서 색이랑 무늬만 조금 다른 아이예요. 근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얘네들의 무늬나 색은 중앙아프리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거기서도 이제 돌틈이나 아니면 뭐 초원에 사는 거에 따라서 이제 색이나 그런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다가 발생하는 게 뭐 알비노 그런 식으로 유전자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어요. 얘네들은 알다브라 코끼리 육지거북이에요. 그래서 알다브라 코끼리 육지거북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얘네들 발을 보시면은 코끼리 발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알다브라 코끼리 육지거북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거든요. 수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년에서 120년 정도 살고 이제 오래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0년에서 250년 정도까지도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큰 육지거북으로 포함되어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14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아이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네, 아직 엄청 어린아이예요. 얘네들 크기는 1.2m 내지 1.5m 정도까지도 크는 아이들이거든요. 갈라파고스 육지거북 다음으로 큰 육지거북입니다. 얘네들도 굉장히 온순해서 사람이 만져주는 걸 기분 좋아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워요. 기분 좋으면 몸을 일으키는 건가요? 네. 남아프리카의 이제 셰이셸 군도 쪽에 살고 있고요. 네, 이런 대형종 육지거북은 집에서 키우시려면은 아이들이 1.5m 정도까지 커지니까 그만큼 사육 공간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거북이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북이도 이렇게 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조그마한 거북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거북이들도 야채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야채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 숨 쉬는 소리 들려요. 느리게 먹더라고요. 아이고. 거북이 혓바닥 처음 봤어요 지금.
잘 먹네요. 저는 굉장히 먹성이 좋은 아이라. 근데 얘네는 이런 밥 먹을 때 언제 한 번씩 이렇게 줘요? 보통 하루에 한 번씩 저희가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체험을 할 때는 이렇게 야채를 따로 주긴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간식용밖에 안 돼요. 워낙 먹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가요? 네. 저는 파충류한테서 가장 중요한 청소를 한번 해볼 거예요.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온욕을 시켜주면서 청소를 해줄 거예요. 물 같은 경우는 많이 따뜻한 물로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너무 차가워서도 안 돼요. 온욕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아이의 장 순환을 도와줘가지고 배변 활동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는 잠깐 동안 온욕을 하게 냅두고 들은 빼놨다가 이따가 설거지를 할 거예요. 이것도 뺄까요? 네, 집도 웬만하면은 가끔씩은 설거지 해주는 게 좋아요. 얘네들을 빼서 여기 쓰레기통에다 버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물그릇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닦아주는 게 좋고요. 아이 온육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는 게 좋고요. 바닥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만 갈아주셔도 충분해요. 그 정도 해주시면은 이제 나머지는 소독을 할 거거든요. 소독 같은 경우는 소독용 제품이나 아니면 알코올로 한번 뿌려주신 다음에 장을 전체적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소독용품이 남아있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닦아주셔야 돼요. 알코올성이 좀 많이 있어야지 살균이나 그런 멸균 효과도 많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장을 한번 다 닦아주고 나면은 새로운 바닥재를 깔아줄 거예요. 깨끗한 바닥재를 깔아주면 되고요. 일반 나무는 아니고요. 코코넛 나무를 간 거예요. 그래서 코코넛 바크, 코코넛 칩이라고도 불리는 바닥재예요. 수분을 많이 이제 머금고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아이들 자연 환경에 맞게끔 나무칩처럼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고 온욕을 끝난 아이는 다시 넣어주면 되고 여기에 이제 새로 물만 따라주면 돼요. 거북이들은 웬만하면 깨끗한 물을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갈아주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그래서 이러면 청소가 끝난 거예요. 예, 간단하게 체험했는데 어때요? 재밌죠? 근데 이게 제가 글로만 보던 거랑 직접 이렇게 도마뱀도 만지고 뱀도 만지고 이제 여기 딱 뒤에 있는 거북이 이거 제가 갈았거든요 방금. 좀 해보니까 그러니까 직접 해보니까 확실히 좀 다르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파충류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매를 하는 업이기도 한데 파충류의 본래의 습성이나 생활 패턴이나 서식지 환경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데려다가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가 원래 사는 서식지의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어렵다면 얘네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파충류에 언제부터 관심 있고 눈을 뜨게 되셨는지? 저는 파충류를 좋아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는 파충류를 키울 수 있는 풍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파충류를 키우게 된 거는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애완 파충류를 키운 거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 파충류 열심히 연구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파충류를 키우신 지 굉장히 오래됐네요. 일할 때 좀 보람을 느낀다. 나는 이 일을 할 때 좀 일이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으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는 이 파충류라는 이 생소한 생물들을 손님들이 데려가서 키우면서 매력을 알고 또 더 좋아하게 됨으로 인해서 대중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저의 행복이고 여러 사람들이 파충류를 더 좋아하고 우리나라에서 파충류가 진짜 애완동물, 반려동물로 인정이 되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파충류 전문가다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파충류 관련 직업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의 시대다 말이 많은데
앞으로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쭐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파충류 산업은 어떻게 보면 느리게 걷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화되고 컴퓨터가 대신해주는 상황에서 이런 동물들을 판매하고 입양해서 데려다 키우고 한다는 개념은 사람들의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기계와는 갖지 못하는 서로에 대한 교감 같은 것들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어서 이 4차 산업 시대의 파충류 산업 또는 동물 산업은 굉장히 전망이 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파충류 산업이라는 게 아직 걸음마 단계도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파충류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0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20년째 0세대거든요. 빨리 1세대, 2세대, 3세대로 넘어가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얘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하면 앞으로 굉장히 전망 있는 산업이고 발전 가능성이 아직까지 무한대로 열려있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저도 파충류에 대해서 약간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직접 만지고 이래보니까 확실히 파충류만의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징그럽거나 무섭거나 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알고 가셔도 이 체험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고, 앞으로 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비전도 있고 미래도 밝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접근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파충류 관련 직업을 갖고 싶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그 파충류뿐만 아니라 동물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멋있게 이제 동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의학과에 진학을 해서 수의사가 돼서 동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동물학과에는 뭐 분류학과도 있고 뭐 자연생태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그런 관련 동물학과를 가서 동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동물업계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물 조련 및 사육학과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동물을 조련하고 사육하는 그런 뭐 축산학과나 아니면 애완동물학과 이런 데를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샵이나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레벨로 동물 관련된 업을 정하는지는 이제 그 학생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해서 좀 멋있게 동물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쿠펫에 와서 다양한 파충류들을 직접 만지고 서로 소통하고 약간 교감하면서 이런저런 귀중한 경험을 얻었는데요. 이런 귀중한 경험을 이제 하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파충류 전문점 쿠펫에 찾아오신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이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체험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자면 일단 뭘 하는지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셨을 거고, 이제 전 파충류에 대해서 사실 만져본 적도 없고 그 전에 뭐 만나본 적도 없고 제가 키워본 적도 없어서 되게 살짝 불안한 게 없잖아 있었는데, 직접 만져보니까 오늘 친구들이 되게 순해서 그런지 저는 되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되게 귀여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파충류를 만져보고 청소까지 해봤는데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늘 제가 만져보고 이제 같이 옆에 있었던 파충류는 그게 이제 도마뱀이랑 뱀이랑 그리고 거북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모적이 그 붙어다니는 그런 조그만한 도마뱀도 있고 다양한 도마뱀을 만났는데 애들이 순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무섭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리고 그 여기 있는 그 하얀 색깔 검정 색깔 얼룩무늬 그 태구는 생긴 건 살짝 무섭게 생겼는데 얘가 올라오니까 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그 뱀이 그 여기 목을 감았을 때 오늘 좀 되게 더웠는데 사람들이 왜 공포 영화를 보는지 알 것 같았어요, 여름에. 네, 저는 오늘 봉은사역 근처에 있는 쿠펫이라는 이 펫샵에서 다양한 파충류를 만져보고 먹이도 주는 체험을 진행해봤는데요. 상당히 저는 좋았고요. 그래서 파충류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와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놀러 오시는 걸 저는 진심으로 추천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녕. 이게 해보니까 좀 순탄치 않은 작업이라는 걸 느꼈는데, 전화 좀 받아라. 그러면 또 다른 궁금점은 파충류를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제 알다보라 끼리 육지는 수명이 평균 수명이 80년에서 120년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믹서기요. 우와,